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2025년 6월 21일 지방직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 난이도는 국가직보다는 조금 어려웠었는데 뭐 할만했을 겁니다. 할만했습니까? 예, 편하게 웃으세요. 네. 자, 여기서 이제 이걸 듣는 학생들은 시험이 끝난 학생들보다는 앞으로 시험을 대비한 학생들이 중심이 될 텐데 평상시에는 정근대사가 한 13개 정도, 근현대사가 한 7개 정도 출제가 됐는데 이번에는 근현대사 비중이 한 2개 정도 추가됐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근현대사를 더욱더 열심히 합시다, 뭐 합시다. 둘 다 잘 합시다. 알겠죠? 자, 1번부터 한번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신석기 시대, 선사 시대 문제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자, 신석기 시대를 포함해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의 특징을 기억하셔야 돼요. 랜덤으로 뭐가 나올지는 출제자 마음입니다. 신석기 시대 갈돌 갈판 곡물과 열매를 갈았다. 자, 1번 기억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뭐냐? 갈돌 갈판으로 쌀을 갈았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벼라는 건 청동기니까. 알았죠? 예, 기억 맞고 반달돌칼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청동기 때 농기구죠. 그러니까는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 가락바퀴와 뼈바늘이 들어가면은 직조생활 신석기 맞죠? 뼈바늘. 그다음 벼농사 이거 청동기잖아요. 예, 이건 난이도가 뭐 거의 하 수준입니다. 1번부터 기분 좋으라고 한 문제 내준 것 같아요. 자, 2번 가겠습니다.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가 나라 어떤 나라일까? 풍속에는 비가 오는 것이 고르지 않아 곡식이 익지 않으면 문득 왕에게 그 잘못을 돌려 마땅히 바꾸어야 한다. 마땅히 죽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한해 가뭄이고요. 비가 오지 않은 게 한해거든. 차가운 게 아니야. 한해. 그리고 수해 홍수가 많이 들었어. 이를 보고 우리는 네 글자로 자연재해라고 얘기하는데 자연재해가 들거나 전쟁에 패배할 때 왕에게 책임을 물어 왕을 폐위시키거나 죽이기도 했다. 이건 부여입니다. 알겠죠? 부여의 풍속이에요. 그만큼 부여는 왕권이 미약했다는 걸 상징하는 것이고, 그럼 부여를 찾으면 음락의 우두머리들이 스스로 삼노라고 하였다. 한 글자가 빠져 있는데 읍군 삼노라 하였다. 이러면 더 땡큐고, 읍군 삼노 거수가 나오면 동해가 되는 거지. 동해 맞나? 옥저죠, 옥저. 그리고 읍군 삼노 후가 나오면 동해가 되는 거고. 예, 이제 여기는 삼노만 나왔으니까 옥저도 맞고 동해도 맞다. 그렇죠? 근데 여기는 일단 부여는 아니고요. 마가우가 저가 구가 각각의 부족장들 명칭에 뭐가 들어갔어? 가축의 이름이 들어갔죠. 오늘 뭐 윷놀이의 기원이 된다 이런 말도 있고요. 사출돌 다스리는 부여 2번이 정답이네. 사람이 질병으로 죽으면 살던 마을 버리고 다시 새 집을 지었다라고 했습니다. 마을을 버리고 가버린단 말이야. 이거 어느 나라의 풍속이야? 동해의 풍속입니다. 이걸 좀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뭐냐? 위생 정책이라든지 의학이 발달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포기 가자 이런 거예요. 동해입니다. 다른 음락의 산천을 침범하면 소말 노비로 변상했다. 이건 동해의 책화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부여인데 나머지 국가들의 풍속이나 정치 특징도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가겠습니다. 무예가 알립니다. 고구려의 옛 터전을 회복하고 부여의 유속을 가지게 되었습니다라고 했어요. 무예가 누구요? 대무예지. 무예에 뛰어난 무왕이지. 그럼 이 대씨들의 나라는 발해입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뭐냐? 발해가 일본과 친선 관계를 맺었다 할 때 일본에 보낸 외교 문서 중에서 무왕의 외교 문서입니다. 발해란 나라를 고르라 그랬어요. 왕의 업적을 고르라는 게 아니라 당의 등주를 공격했다. 732년 장문휴 장군을 파견해서 싼둥반도 거기가 등주거든. 거기를 공격했다 이 말이요. 발해 맞고요. 발해 무왕. 오경 15부 62주 9세기 전반에 발해 선왕이죠. 해동성국 전성기. 세 번째, 집사부 장관인 시중이 왕명을 받들어 행정을 총괄했다. 집사부라는 관청은 어느 나라의 관청일까요? 신라입니다. 신라 진흥왕이 품주라는 관청을 만들고 진덕 여왕 때 집사부와 창부로 개편돼요. 진덕 여왕 때. 그리고 집사부 중시 나중에는 시중으로 바뀌는데 중시의 권한을 강화시켰다. 이게 이제 무열한 김춘추. 여기는 신라란 나라의 행정관청이 집사부란 말이에요. 인한 연호 사용하고 황상이란 표현도 하기도 했다라고 했습니다. 인한 연호는 누구죠? 인한. 야, 대조영이 천통이잖아. 인한이면 무왕이잖아. 그리고 황상이란 용어를 썼던 거는
문왕이잖아요. 인하는 무왕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문장은 뭐냐? 사용하고 여기다 컴마 하나를 더 넣어줬으면 땡큐인데 마치 무왕이 황상용어 쓴 것처럼 표현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뭐가 됐든 발에는 맞다. 알겠어요? 나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4번 문제 가겠습니다. 3번은 3번이고요. 4번 국왕 2차돈이 나왔습니다. 끝난 거죠. 인물사 특강을 들은 학생들은 더 빨리 풀 수 있을 텐데 왕이 나오면 관련된 인물이 나와. 그럼 바로 떠올려야 돼요. 2차돈. 신의 거짓으로 왕명을 전하였다고 문책하여 신의 머리를 베시면 만민이 모두 굴복하고 함이 왕명을 어기지 못할 것입니다. 옥리가 2차돈을 뭐를 베니 하얀 저지 한 길이나 솟았다. 옥리는 그 망나니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니면 뭐야 요즘 말로 하면은 그 교정직 공무원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없고요. 감옥 알았나? 이게 흰 피가 빡. 근데 가끔 흰 피라고 나올 때도 있고 흰 저지라고 나올 때도 있어요. 법흥왕이잖아. 불교 공인할 때 527년 2차돈의 순교. 자, 그럼 법흥왕 율령반포 상대등 설치. 자, 고구려 율령반포 소수리망, 백제 율령반포 고이왕, 신라 율령반포 법흥왕 앤드 상대등은 고구려의 최고위직 화백회의를 주관하는 귀족 대표 명칭이 상대등이야. 상대등 설치했다. 맞아요. 율령반포는 520년이고 상대등 설치는 531년이에요. 법흥왕 스펙 맞고요. 병부 설치 금관가야를 병합했다. 병부 설치 법흥왕 맞고요. 517년인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금관가야는 알고 있죠. 532년. 이때 금관가야 라스트 킹 김구해가 항복을 하니 진골 신분을 내려주고 그 지역을 통치케 하였다. 그의 손자가 증손자지. 증손자가 김유신이다. 그 얘기야. 자, 건원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썼다. 신라 왕의 연호, 법흥, 진흥, 뭐 진평, 선덕, 진덕, 왕의 연호. 건원은 법흥왕의 연호입니다. 그런데 4번에 국호를 신라로 정하고 우상국을 정벌했다. 이때 갔던 장군 이름이 무엇일까? 이사부 장군. 어느 왕 때요? 지증왕 때죠. 1, 2, 3번은 법흥왕, 4번은 지증왕. 옳지 않은 거 골라라 했으니 4번이 정답이 된다. 이런 겁니다. 문제를 풀어보셨겠지만 답을 살짝 가리고 풀어도 되고요. 문제만 보세요. 문제만. 자, 그 다음에 5번을 그나마 학생들이 조금 어렵게 느껴졌어요. 왜? 정답을 고르는데 솔직히 이거는 잘 하지는 않거든요. 자, 태학을 설립한 게 누구죠? 소수림왕. 그 다음에 평양으로 천도한 양반은 427년 장수왕. 그러면 고구려 왕의 계보를 여러분들이 순차적으로 외웠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여기 들어가는 나라 사람이 소수림 다음에 광개토 다음에 장수왕이란 말이야. 그렇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일단 큰 덩어리로는 광개토 대왕의 스펙을 골라야 되고 소수림왕 앞의 왕이 누군지 장수왕 뒤의 왕이 누군지 and 그 왕들의 업적이 뭔지를 알아야 이 문제를 풀어요. 1번 볼까요? 동옥저를 정벌했다. 그냥 옥저라고 하면 되지 무슨 또 동옥저야. 이거 옥조와 동해를 복속했다. 태조왕입니다. 소수림왕 앞에 있어요. 태조왕. 두 번째, 전현의 침입으로 도성이 함락했다. 환장하겠네. 그리고 자기 아버지 미천왕의 시신도 뺏겼습니다. 전현의 모용왕이 쳐들어왔어요. 소수림왕 아빠죠. 그잖아. 340년대 요때 고국 원왕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371년에 고국 원왕은 죽었잖아요. 그 다음이 소수림왕 태학 설립이란 말이야. 이거는 소수림왕 앞에 부분이야. 2번은. 3번 후연을 격파하고 요동지역을 차지했다. 이게 선생님도 수업 시간에 크게 강조하진 않거든. 광개토당이 업적이거든. 광개토당 업적을 보면은 후연, 거란, 동부여 막 이런 거를 정복했다 이게 나와요. 지도상에 보면은 그러니까 만주 일대를 차지했다 할 때 후연을 박살냈다. 요게 나오는 게 광개토 대왕이니까 쏙 들어가고요. 백제 수도 한성을 함락하고 계로왕을 살해했다. 이거는 427년 평양천도 이후에 그 승려 도림 있잖아요. 도림을 이용해서 475년에 장수왕의 스펙입니다. 그러니까 평양천도 다음의 업적이에요. 그 평양천도 다음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돼. but 장수왕의 업적 정도는 알고 있지. 그잖아? 네. 그래서 5번. 이거는 속어법으로 풀어도 돼요. 근데 학생들이 틀린 학생 중에서 이걸 조금 틀린 학생이 있을 거예요. 동옥조 누가 드셨지? 후연은 뭐지? 이런 것 때문에 공부를 아직 조금 이제 무르익지 않은 친구들은 이거 조금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자, 6번 가국왕이라고 했네요. 김부가 나왔어요. 신라 경순왕의 본명이죠.
사심관이란 말이 나오고요. 부호장 이하의 관직 임명, 사심관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자, 지방 호족에 대한 회유책도 있어. 포용정책. 근데 견제책도 있잖아. 누구의 사심관제도 기인제도야. 태조 왕건. 그 왕건 스펙 고르란 얘기예요. 그럼 1번 기인제도 맞네요. 발해 유민을 받아들였다. 934년에 발해 왕자 대광현을 비롯한 발해 유민들을 받아들였습니다. 맞네요. 그 다음에 개경을 황도라 불렀다라고 했어요. 칭제 건원의 정책을 피면서 개경을 황도, 서경을 서도 이렇게 했던 양반은 고려 광종입니다. 광종. 후녀 10조를 남겼다. 이것도 태조 왕건의 유언이죠. 후대 왕들에게 전한 것. 그래서 6번의 정답이 3번 되겠습니다. 매우 쉽게 냈습니다. 자, 7번입니다. 대화가 오고 간 시기는요. 손들고 안녕 했잖아. 그러니까 어느 민족의 몇 차 침입? 거란의 1차 침입. 여러분들은 아마 알 거야. 여러분들 산 증인이잖아. 내가 신내림 받아갖고 문제된 거. 시험 보기 전날 뭐라 그랬어? 나 이거 보고 웃겼다니까 그냥. 얻어 걸렸네. 너네들은 그냥 말 들을 때 하고 있었겠지만 흘려 들었겠지. 금요일 날 우리 토요일 날 시험인데 금요일 날 근현자 수업할 때 야 내일 거란의 침략 나와. 나오는데 거란의 1차 침략 나올 거야. 보고 나서 웃었어요. 진짜 나왔네. 그런 생각 안 했나? 얘들아 어딨어? 그런 생각 안 했어요? 혹시 생각 안 나드냐? 괜찮아. 앞으로 나면 돼. 거란의 1차 침략이니까 귀주 대첩이 거란의 3차 침략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에 들어가야지. 가 구간에. 그 다음에 무신정변, 개경환도, 위화도 해군. 만약에 나가 답이 되려면 뭐 문벌귀족 시기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다가 답이 되려면 무신정변, 개경환도니까 대몽항쟁기가 위에 박스에 나와야 돼요. 대몽항쟁기가. 그 다음에 개경환도 다음에 위화도 해군이 답이 되려면 위에 박스가 원간섭기, 열선숙, 해목정 그게 위에 박스에 나와야 돼요. 알겠죠? 그런 문제예요. 이 문제도 그리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강감찬의 귀주대첩이 거란의 3차니까.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를 보면 밑줄 친 국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라고 했습니다. 이달에 국왕이 친히 언문 28자를 만드셨다. 이건 국어 시간에도 배우는 거 아닙니까? 언문. 그리고 제일 밑에 혼민정음이라고 나오죠. 이거 모르면 진짜로 한국인 아니지 않냐? 이게 누구요? 세종업적이죠. 세종업적. 자, 경국대전을 반포하셨습니다. 우리가 불과 15분 전에 이걸 배웠네요. 어느 왕이에요? 성종이잖아요. 오답이지만 나오지 않습니까? 두 번째, 삼강행실도. 세종이 답이 나올 때 고정적으로 나오는 힌트가 세 가지란 말이에요. 윤리서, 삼강행실도. 역법, 칠정산. 농업서적, 농사직설. 잘 나와. 세종업소 나올 때. 전형적인 스탠다드하게 나온 거야. 국조 올해의. 이것도 15분 전에 배웠던 것 같은데 나라 행사 예법 5가지. 국조 올해의 성종. 그 다음에 동국여지 승남 지리서. 이것도 성종. 제가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이 책이 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 문화사에서 디테일하게 나오는데 1순위로 우리 국사에서 책이 나오잖아. 일단 내용은 뭘 제껴? 어느 왕 때냐? 그게 1순위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누가 만들었어? 세 번째는요. 이거 무슨 내용이야? 첫 번째, 책이 나왔다. 어느 왕? 누가? 무슨 내용이야? 그 순서대로 공부하셔야 된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1번, 2번 빼고 나머지는 다 성종이네. 성종. 9번 갈게요.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라고 했습니다. 무신집권기, 불교의 세속화를 비판하면서 불교 본연의 자세, 결사운동, 수선사, and 도노점수 이런 말이 나왔어요. 이거는 문화사 파트를 공부한 학생들은 이거는 쉽게 맞춥니다. 통일신라 시대에 정확하게는 통일신라 전후식인데 통일신라 시기에 통일신라의 불교 문화사에서 의상과 원효라는 사람이 나와요. 레전드죠. 고려 시대는요. 의천과 진울이 나옵니다. 조선 시대는요. 숭의 억불 정책 때문에 이제 불교 승려는 안 나와요. 대신 유학자가 나와요. 이번에도 시험 나왔는데 이황과 이이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의천과 진우를 골라야 되는데 여기서 진우를 골라야 돼요. 진울. 그래서 진울은 천태종을 창시했다는 것은 고려 의천입니다. 알았습니까? 문종이 넷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고 해동 천태종, 줄여서 천태종을 만든 건 의천이고, 두 번째, 임재종을 도입했다. 구산 선문을 통합하기 위해서 임재종을 도입한 것은 고려 후기 공민왕 시기에 보우라는 승려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교종 입장에서 선종을 통합했다. 이거 의천이라니까. 진울은 선종 입장에서 교종을 통합해서 조계종을 만든 양반이야. 선종 중심의 교종 통합, 늦는 조계종. 정해쌍수, 이거는 그냥 슬로건이에요. 교관겸수 내외겸전, 이게 나오면 의천이 되고, 정해쌍수 도노점수, 이 슬로건이 나오면 진울이 됩니다. 이거는 진짜 쉬운 문제예요. 1, 2, 3번을 몰랐다 하더라도 진울이라는 걸 포인트로 잡았으면 쉬운 문제야. 선생님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예, 여기서 어렵다고 느끼는 건 아직 문화사를 공부하지 않은 학생은 어렵죠, 당연히. 자, 9번에 4번이고요. 10번, 성균관 앞에, 성균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공민왕 때 성균관을 설치하는데, 이 조선에도 성균관을 이제 이전시켜 와요. 지금의 성균관대학교에 있는데, 제가 여기 보면 또 탕평비라고 또 내용도 나와 있어요. 영조죠. 그래 안 그래요? 영조잖아. 만약에 여기 탕평비란 말이 없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공부할 때 군자의 마음, 소인의 마음, 이것만 알아도 탕평비인지 알 수 있는 거야. 자, 답이 1번의 균역법입니다. 이건 영조가 군포 납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매년 2필을 내던 것을 1필로 줄여줬던, 백성에게 덕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조세제도예요. 군역세 납부 방식. 1번은 영조 맞고요. 수원화성과 초계문신제, 대전회통, 2, 3, 4번은 모두 정조의 스펙입니다. 뭐가? 안 들려? 크게 말해. 괜찮아요. 대전회통은 잘못했구나. 대전회통, 흥선대원군의 희응, 대전회통의 희응, 이렇게 되네요. 흥선대원군은 대전회통, 그리고 대전통편이네. 대전통편. 알겠습니까? 네. 당황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오타 수정하면 되니까. 대전회통은 희응, 흥선대원군, 대전통편이 정조. 초계문신제는 37세 이하의 똑똑한 엘리트들을 규장각에서 다시 공부시킨 다음에 필요한 적재적소의 관리로 써먹었던 정조의 인재 양성책입니다. 정조. 수원화성 건립한 거는 정조 맞고요. 정약용이 많은 활약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라고 했어요. 삼가 두 번 절하고 아래 옵니다 라고 했어요. 성학이란 말이 나오거든. 성학. 성학 하면은 성학 10도, 성학 지묘, 이황과 이, 요걸로 비교되는 거거든요. 조선 전기의 유학자를 얘기합니다. 강령이 있고 신법에는 지극히 요긴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합하여 키워드 성학 10도를 만들었대요. 성학 10도를 만들었대. 각 그림 아래 외람되게 신의 의견을 덧붙여 조심스럽게 꾸며봅니다. 선조대왕이시여 이거 읽고 혼자 열라 공부하세요. 이황이거든요. 성악 나오면 이황과 이의로 좁힌 다음에 10도냐 지묘냐, 지묘한 양반이야. 이의는 너 혼자 못해. 신하의 조언을 들어야 돼. 이게 이이고 여기는 이황입니다. 한전론을 주장하여 토지 소유를 균등하게 하려고 하였다. 제가 답에 그냥 이렇게만 나오니까 얘도 되고 얘도 된다라고 했어요. 말이 좀 애매하긴 해. 균등하게 하려고 하였다? 이건 균전론이거든. 근데 한전론을 주장한 양반은 또 이익, 성호 이익하고 그다음에 연암 박지원이에요. 이거는 이제 문화사 파트에 조선후기 실학자 파트에서 공부하는 겁니다. 박지원 또는 이익, 이 사람이 되는 거고, 이번에 가의 학문은 김장생 등에게 이어져 기호학파가 형성되었다. 자, 이게 이황과 이의 비교인데 경상북도 일타 강사가 이황이에요. 수도권의 일타 강사가 이입니다. 기호학파는 경기도와 호서지방, 충청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황은 경상도 선생님이잖아요. 영남학파가 돼야지. 이번 아웃이야. 제자도 틀렸어. 조헌 김장생이 이의 제자 계열이고, 그 다음에 김성일 유성룡이
이황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여전제, 여러분 함께 농사지어서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요. 이거 누구예요? 정약용의 여전론 되겠습니다. 이 양반도 실학자예요. 실학자. 문화서 파트, 조선후기 실학자 파트에 1번하고 4번은 일단 제껴야 돼. 이황 2 아니야. 2번 3번 중에서 경상도다. 제자가 유성룡 김성인인지 몰랐다 하더라도 경상도 일타강사 쌍벽은 조식과 이황이거든. 이것도 그닥 어렵진 않습니다. 자, 12번.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 이제 근현대사 파트 문제인데 문제를 꽤나 많이 냈어. 다음 조약이 체결된 이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아, 특히나 근현대사 파트는 연도가 매우 중요하죠. 정근대사는 주요 연도만 몇 개만 하면 되지만 볼까요? 한국 정부는 시정 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 두 번째 통감의 동의, 세 번째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차관으로 임명, 통감의 지도, 통감의 승인, 통감의 동의, 통감 추천 차관, 통감 을사조약이야? 정미칠조약이라고. 늦는 한일신협약이라고. 그럼 한일신협약은 언제 맺었냐? 디테일하게 갑시다. 1907년 6월에 고종이 헤이그 특사를 파견합니다. 외국에 호소하는 거지. 1907년 7월 20일 헤이그 특사 때문에 고종이 잘립니다. 강제퇴위. 4일 후 순종 때 7월 24일 한일신협약이 체결돼요. 그러니까 이 7월 24일 이후를 고르라고 했으니까 고종이 잘렸네, 헤이그 특사 파견해,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이 문제가 뭐냐? 조선의 멸망사 파트의 문제입니다. 고종 강퇴 안 되고요. 7월 24일 날 한일 신협약을 체결하고 31일 날 일주일 정도 후에 군대가 해산됩니다. 그러니까 이후 사실 맞죠? 안중근 이토 히로부미는 1909년이에요. 1909년. 이른바 남한 대토벌 작전, 정미의병의 끝물 1909년. 호남의병을 토벌했다. 남한 대토벌 작전 1909년. 그러니까 문제는 상대적으로 쉬워요. 단 이게 정미 7조약이다. 고종이 강퇴된 다음에 한 조약이다. 그걸 알아야 쉬운 거지. 그렇지 않아? 근데 이거를 이게 뭔 조약인지 몰랐다고 치자 그냥. 근데 또 1, 2, 3, 4번은 다행스럽게 나 연도로 알았어. 그러면 이게 뭐지 해. 이걸 을사조약으로 풀어버리면 답 없어. 을사조약으로 풀어버리면 1905년 11월로 풀면 답이 없다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위 뭔지는 몰라도 유추를 막 하는 거야. 일단 1909년이고 1909년이야. 군대 예산은 1907년이고 고종 강퇴도 1907년이야. 어떡하지? 적어도 확률을 높이려면 1, 2번 중에 찍어야 된다고. 뭐 내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 기준으로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조선 멸망사는 워낙 중요하니까. 시험 보기 4일 전에 쌤이 특강을 했는데 하루 특강을 했는데 한 게 이거예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다.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한다. 고려 망하고 조선 공태한다. 조선 멸망한다. 앤드 대한민국 정부 수립한다. 요걸로 6시간짜리 특강을 했어요. 다행이야. 한 문제 나와서. 지수 맞췄나? 헐키. 뭐라고? 크니까. 괜찮아. 자, 13번. 다음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거는 사료가 조금은 생소했을 겁니다. 잘 보니까 수입 또는 수출되는 각 화물이 해관을 통과할 때 응당 본 조약에 첨부되는 세칙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관세 규정이 나와 있네? 관세가 있다 없다? 관세가 있다 없다? 있다. 두 번째. 37관 이런 건 나발이고 필요 없고 조선국에서 가뭄과 홍수, 전쟁 등으로 인하여 국내 양식이 결핍될 것을 우려하여 일시 쌀 수출을 금지하려 할 때는 1개월 전에 지방관이 일본 영사관에 미리 통지하여 그 기간을 항구에 있는 일본 상인들에게 전달하여 일률적으로 준수하게 편리하게 한다라고 했어요. 이게 뭐야? 반공령이잖아. 반공령이잖아. 그럼 반공령 규정은 1883년 조일 무역 규칙 듣는 조일 통상장정의 개정안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 조약은 조일 무역 규칙의 개정안이거든. 83년 거. 뭐라 물어봤어요? 옳은 것은 갑신정변의 영향으로 체결되었다. 여러분들 갑신정변 때문에 체결된 게 조선과 일본이 체결한 한성조약이에요. 1885년 1월달 배상금 10만 원 지불한다. 미안했어. 사과할게.
그 다음에 갑신정변의 영향으로 체결한 게 1885년 4월 달에 청과 일본이 체결한 텐진조약. 조선 내 양국 군대 동시 철수, 조선에서 요청 시 서로 통보, 동시 출병, 문제 해결, 다시 동시 철수. 이게 텐진조약이야. 그러면 갑신정변의 영향으로 체결한 게 아니잖아요. 83년에 체결했으니까 갑신정변은 84년 12월에 체결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두 번째, 최국 대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답은 두 개거든. 최국 대우는 최초가 조미소통상조약이야. 두 번째 들어가는 게 이 조일묘 규칙의 개정안이야. 그럼 여기 개정안 때도 빵 최국 대우 이거니까 유관세, 유항세, 무제한 곡물 방공령 앤드 최국 대우니까 답이네. 일본 경비병이 공사관 주둔을 명시하였다. 이건 제물포 조약입니다. 제물포 조약. 이모군란 직후에 야, 네 조선 군인들 못 믿겠다 이거야. 일본 대사관은 우리가 지킬 거야. 약 300여 명의 일본군이 왔죠. 부산 외 이곳의 개항. 부산 이곳은 뭐야? 원산 앤드 인천 강화도 조약. 알겠나? 삼포개항 얘기하는 거예요. 강화도 조약. 자, 해서 정답은 2번이고 14번째 문제. 밑줄 친 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내가 원하는 우리 민족의 사업은 결코 세계를 무력으로 정복하거나 경제력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사랑의 문화, 평화의 문화로 우리 스스로 잘 살고 인류 전체가 의좋게 즐겁게 살도록 하는 일을 하자는 것이다. 어느 민족도 일찍이 이러한 일을 한 이가 없었으니 이것은 공상이라고 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허황된 꿈이라고 하지 말라. 나도 이거 몰라요. 모른다고 해야지. 모른다고. 자, 이런 게 여러분들아 순간적인 센스라고 할 수 있는데 사료의 내용을 몰랐다. 뭐 그런 눈으로 보지 마. 야, 선생이 이런 거 모르면 돼? 모를 수도 있지. 당황하지 말라고. 알았습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어. 근데 여기서 옳은 것을 골라라. 미쳐버립니다. 그때는 대략 때려박아서 풀어야 됩니다. 김군데 옳은 것을 골라라. 보기가 없이 옳은 것을 골라라 하면은 누구지? 하고 나서 읽어봐. 1번부터 4번까지. 사료를 모르겠으면 읽어봐요. 근데 옳은 것을 골라야 돼. 김구, 뭐 조소암, 김규식, 김원봉 이렇게 나왔다. 에라 모르겠다. 사랑하는 양반이구나. 적어도 김원봉은 아니지 않을까? 응? 김원봉은 무력투쟁 좋아하는 의열단 대빵인데? 그럼 나머지 3명으로 좁혀져. 그런 식으로 풀어야 돼. 근데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하면은 1, 2, 3, 4번에 이 보기가 없었다고 치고 1, 2, 3, 4번에 1번 김구네. 2번 뭐 김원봉이네. 3번 김구네. 4번 김구네. 오케이. 이거 김구구나. 그것도 능력이라니까. 학생들이 이거를 그냥 찍었어요. 그냥 찍는 게 아니야. 센스 있게 유추해서 소거해서 찍는 거야. 근데 감사하게도 이 문제는 내가 뭐 이 사료 몰랐다고 인정하고요. 기억,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4차 개헌 때 주석, 5차 개헌 때 주석, 부주석제 주석, 김구지. 임정. 두 번째, 상하이에서 한인 애국단 단장님이 김구지. 만주사변이 터지자 좆됐다. 이거 어떡하지? 김구가 만든 거 아니야. 여기 1호 멤버가 누구야? 이봉창. 알았습니까? 봉봉브라더스 이봉창 윤봉길. 기억nin이 김군의 3번 조선의용대 중국 관내 최초 우리 군대 1938년 김원봉이네요. 김원봉. 4번 조선혁명군 영릉과 흥경성 전투. 남만주에서 조선혁명군과 중국 의용군이 싸웠습니다. 한중연합작전. 정답이든 오답이든 한중연합작전 잘 나오거든요. 이게 양세봉이란 사람이야. 양세봉. 그래서 이거 김구구나. 그 능력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대부분 이제 쌤이랑 같이 문제풀이도 하고 다 할 거잖아. 이런 비슷한 문제 계속 만나게 되고 계속 풀어볼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15번이요. 다음 선언으로 시작된 운동입니다. 국가직에서도 3.1운동이 나왔던 걸로 같은데 3.1운동이 꽂혔나? 원래 잘 안 내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 조선이 독립국이고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이를 세계 여러 나라에 알려 인류 평등의 대의를 분명히 밝히고 이를 후손에게 대대로 전하여 민족 자존의 정당과 권리를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하노라 라고 했어요. 선언하노라. 이것 때문에 학생들이 뭐라고 순간적으로 착각할 수 있냐? 이거 조선혁명 선언 아닌가? 이럴 수도 있어요.
조선혁명 선언 아닌가 이럴 수도 있단 말이야. 조선혁명 선언은 신채호 선생님이 쓰신 건데 겁나게 과격한 표현이 많이 들어갑니다. 파괴, 척살, 강도, 혁명 이런 단어가 계속 반복돼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멘트는 없거든. 형평운동과 같은 연도에 발생하였다. 형평운동은 1923년이거든요. 1923년에 무슨 운동이 일어났나요? 1923년 물산장려운동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물산장려운동은 우리가 만들어 우리가 써버려 이런 거 아니야? 뭐 굳이 엮자면 밀립대학 설립운동 같은 것도 있네요. 22에서 23이니까. 중요한 건요, 형평운동이 몇 년도냐가 중요한 거야. 백정차별 반대운동, 경남 진주에서 이학찬이 주도했던 거. 근데 밀립대학 설립운동 하려면 어때? 고등교육을 시켜야 돼, 대학 만들어야 돼, 이런 멘트가 들어간다고. 조선 사람 1천만이 한 사람당 이런 멘트. 2번, 신간에서 진상조사단을 파견했다. 전라도 광주 내려갔어요. 광주 학생 항일운동입니다. 광주 학생 항일운동하고 조선의 독립, 만약에 광주 학생 항일운동 된다, 학생 차별하지 마 이런 말이 들어갈 거예요. 이 운동 이후 일제는 문화통치로 바꿨다.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바꾼 게 3.1운동 아닙니까? 이게 지금 해석본으로 나와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걸 수도 있어요. 5등은 자해, 대한의 국민 어쩌고 이러고 나오거든요. 원래 원문을 보면 3.1운동입니다. 운동 준비 과정에서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연대했다. 이거 신간회와 관련이 있고 60만세 운동과 관련이 있거든.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연대했다라는 겁니다. 신간회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비탈적 민족주의 세력과 그 다음에 사회주의 세력이 연합한 게 신간회거든. 신간회에서 그나마 추진한 건 아니고 진상조사단 파견한 게 광주학생 항일운동이고, 요거를 또 다른 표현으로 본다면 60만세 운동, 크게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것도 답이 될 수 있는 거야. 3.1운동입니다. 자, 좋아요. 자, 16번. 여러분들은 뭐야 이거? 근데 아까 시험 끝나고 선생님 얼굴 보고 싶다고 한 녀석이 왔어요. 눈가리가 커서 걔 또 축산과라 눈가리 이렇게 하는데, 야 홍이야 뭐 틀렸어? 잘 맞았어? 100점 맞았어? 그랬더니 하나 틀렸어요. 뭐 틀렸는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요. 왜 웃어? 걔가 이제 세 번째 시험을 봐요. 횟수로. 이번에 이제 합격할 것 같아요. 세 번째 시험을 봐. 내가 매번 문제풀이 반 학생들한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혹시 나올지 모르니까 봐. 작년에 안 나온 거야. 재작년에 안 나온 거야.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래서 올해 또 나오겠어? 내가 2장짜리 프린트물 유형, 무형, 기록, 자연유산유산 줬거든. 그거 한 번만 봤더라도. 또 올해 나오겠어 하고 안 봤대. 하나 틀렸대. 뭐 합격에 지장은 없는 것 같아서 다행이긴 한데 틀렸대요. 근데 어떤 학생이 100점 맞았대. 감사하대. 뭐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그거 시험 보기 1시간 전에 한번 쭉 봤대. 그게 운이야. 운은 노력하고 준비된 놈한테 오는 거다. 알았냐? 옛날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외국에 살다 온 남학생이 있었어. 대전에 그때는 유성구에서 지방 세무직 붙으는데 국사는 좀 잘하나 못하나 애매해. 근데 영어는 외국에 살다 오니까 영어는 잘하던데. 자기는 젬뱅이가 뭐냐? 국어래요. 택시를 타고 이제 시험장에 갔대요. 그래서 국어 선생님이 나눠준 그때는 이제 니네들 시험 안 나오지만 한자 그 단어 그 의미 해석하는 거 있잖아. 그걸 이렇게 그냥 넘겨봤대. 근데 자기가 넘겨봤는데 대박. 자기가 넘겨본 거기에서 순간적으로 30분 전에 택시 타고 갔던 게 2개가 나왔대요. 그래서 한자 어떻게 하고 나서 넘겨봤겠지. 그래서 90점을 맞았대. 나 그때 기분 좋아 죽는 줄 알았대. 로또지. 로또도 사야 맞춰요. 5,000원 주고 5개를 사야 당첨이 되든가 안 되든가 한다고. 백날 첫날 여러분들한테 자료 줘봤자 뭐해. 니들이 쳐봐야 맞춘다고. 알았냐고. 준비된 자에게 운이 따르는 거라고요.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혹시 하고 보라고. 그런 문제였어요. 근데 여기 있는 학생들은 이제 문제풀이반 친구들이 조금은 있는 것 같은데 어차피 안 보이는데 내가 뭔 말할 때 뭐 상관이야. 얘들아 저 99번 학생 자리 없으니까 나가라 해. 뭐 이런 거 해봤자 뭔 상관이야. 자, 내년에도 시험 볼 때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에서 경복궁, 석촌동 고분, 경복궁 아니고요. 아직 안 됐습니다. 석촌동 고분은 한성백제 문화유산으로 등록을 준비하고 있어요. 배제됐어요. 2015년에 세계문화유산에 백제 문화유산이 등록이 됩니다. 그런데 한성백제 거는요, 터가 남아있고 유적이 남아있는데 정확하게 여기가 수도라는 거 아직도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성백제 거는 일단 등재 보류를 해놓고, 그러니까 석촌동 고분이 한성백제 유적이야. 서울 석촌동. 그리고 웅진백제와 사비백제 플러스 전북 익산, 여기까지만 문화유산으로 세계문화유산 등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디귿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랬더니 문제풀이반 학생이 이걸 내가 설명했던 걸 기억하더라고. 자, 니은의 남한산성 축성 기법이 삼국시대부터 고려 조선까지 있다. 대몽황장할 때 이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한 번도 안 털렸다고. 남한산성. 고려시대는 고려산성이라고 불렸던 곳이라고요. 세계문화유산 들어갔고요. 올해 또 내가 이거를, 이거 뭐 점쟁이는 아니고 그냥 얻어 걸린 거야, 선생님 입장에서. 가야문화, 가야고분군이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지 얼마 안 됐다. 혹시 모르니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가야고분군 맞다? 그걸 기억하는 학생이 있더라고. 답은 니은, 니을이에요. 이거 공부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몇 개만 쭉 그냥 보면 돼. 우리 평상시 공부했던 거, 아, 얘 세계문화유산이구나, 문화유산이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거는 교과서 밖에 나오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7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요? 라고 했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원년에 정부가 공포한 군사조직법에 의거하여 가를 조직하고 공동의 적인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기 위해서 연합군의 일원으로 항전하였다. 충칭 임시정부, 충칭에 도착한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공식 군대로 편성한 것이 한국광복군 되겠습니다. 알겠죠? 1940년 한국광복군은 우리가 임정 공부할 때 40, 41, 42, 43, 44, 45년 그 국내 진공작전, 미 전략정보처 거기까지 1년 단위로 끊어서 공부하라고. 단독 문제로도 나올 수 있다고. 나왔어. 중국군과 연합하여 쌍성보, 쌍사, 대, 동, 경, 쌍성보, 사도하자, 대전자령, 동경성, 경박호 전투, 한중연합작전이에요. 한국 독립군의 지청천 부대의 활동을 말합니다. 중국 호로군과 연합했던 거. 만주 지역의 30년대 전반의 한중연합작전. 한국 독립군이고요. 조선의용대가 합류하여 군사력 업그레이드. 1942년 4월에 합류합니다. 김원봉. 그 다음에 중국 충칭에서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 창성했다. 맞아요. 40년에 창설해요. 영국군의 협조를 받아서 바로 윗줄 연합군의 일원으로 항전이란 말이 이건데 43년 포로신문, 암호해독, 정보수집 등의 활동을 했습니다. 43년에 한국광복군의 활동입니다. 자, 18번이요. 조약이 체결되고 난 이후에 일어난 사실입니다. 요거는 살짝 여러분들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6.25 전쟁과 관련된 거거든. 6.25 전쟁. 자, 2조하고 4조 요게 있는데 요게 6.25 전쟁 끝나고 나서 체결한 한미상호 방위 조약이야. 1949년 6월쯤으로 기억합니다. 요때 주한미군, 이게 우리나라 미군정이 있었잖아요. 미군정 체제가 끝나고 걔네들이 안녕 하고 가요. 얘네 잘 있어 가야. 그럼 우리나라는 이제 국군밖에 없지. 50년 1월에 에치슨 선언을 발표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반도를 방위 라인에서 빼버립니다. 이것이 북한의 기밀성이 어떤 시그널로 받아들이냐. 전쟁을 일으켜도 미국은 남한을 도와주지 않겠군.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빵 터진 게 6.25 전쟁이에요. 1950년 6월 25일. 51년이 됐어요? 52년이 됐어요? 53년이 됐어요. 7월 27일 날 휴전협정이 체결되고 이승만이 요청합니다. 나 좀 도와줘. 평시 작전권은 우리가 가질 텐데 전시 작전권은 니네가 가져도 돼. 53년 10월 달에 한미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해요. 그때 미군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53년 10월 이후를 골라야 된단 말이야. 이것도 약간 소거해서 풀 수 있거든. 1번 판문점에서 정전협정. 정전협정?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는 소위 휴전협정이라고 표현하죠. 53년 7월 27일이에요. 두 번째, 베트남의 한국군 전투부대가 파견됐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맹호. 요즘 이제 맹호부대가 한두 개, 내가 맹호부대 나왔거든. 맹호부대 나왔다고. 거기 보면 맨날 이렇게 막 가스라이팅 시키는 게 뭔지 알아요? 육군 최초의 창설부대, 최초의 기계화부대, 최초의 월남파병부대 이렇게 얘기한다고.
1965년이라고. 64년에 꾸룩꾸룩 부대를 보내요. 평화유지군 비슷하게 비둘기 부대 같은 걸 보내요. 그 재건해주고 이런 거. 65년부터 요요요 맹호 부대, 그리고 나는 무시하는데 뭐 그들이 이 수업을 들으면 혹시 해병대 있어? 해병대 있어 없어? 없지? 족밥 청년 부대를 보냅니다. 근데 이제 해병대 친구들은요. 맹호가 뭐예요? 그 듣보잡 뭐예요? 있어 호랑이 새끼야. 솔직히 청룡부대가 훨씬 군사력 세. 청룡부대, 맹호부대가 간 게 65년 10월, 65년부터야. 알았나? 그러니까는 이 53년 이후에 65년 얘가 답이라고. 이승만 방공포로 석방은 7월 27일 약 한 달 전에 53년 6월 18일 날 거제도에 반공포로를 석방해요. 땡깡 부린 거예요. 아주 잘 부렸습니다. 미국한테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단독 활동을 해버린 거예요. 휴전 바로 직전에. 그 다음에 유엔 총사령관 메가더. 이거는 뭐 6.25 전쟁 할 때 맨날 나오는 거. 50년 9월 15일인가? 맞죠? 9월이라고 하면 돼요. 50년 9월. 이게 확률이, 이게 성공할 확률이 5,000분의 1이었대요. 인천에 상륙작전을 해서 중간에 허리를 끊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한반도 남부로 내려왔던, 전라도 경상 내려왔던 이 북한군하고 위에서 내려오려고 하는 북한군하고 차단해버리는 거야. 중간에 고립시키는 거지.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하고 서울을 다시 9월 28일 날 수복을 해요. 올라갑니다. 위도 38도선을 올라간 날이 10월 1일입니다. 그게 국군의 날입니다. 기념식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0월 중순 됐을 때 10월 25일 날 이거 큰일 났네 하고 북한군이 내려오기 시작하는, 중국군이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국군의 개입. 이 6.25 전쟁은 레파토리를 잘 기억하시면 돼. 레파토리.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19번 문제입니다.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요. 지계 아문이 나왔네요. 무슨 개혁대요? 광무개혁대죠. 토지 소유권 조사 사업, 네 글자로 무슨 사업이라 그래? 양전 사업. 광무개혁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냐? 양전 사업이 잘 나와. 양지아문에서 지계아문으로 바꾸고 지계를 발급했다. 근데 질문은 뭐냐? 광무개혁의 내용을 고르세요가 아니라 이걸 광무개혁을 추진한 정부를 고르세요 이거였네. 그럼 대한제국을 고르면 되겠네. 대한제국 1897년 아관파천 돌아오고 나서 선포했잖아. 10월 달에 대한제국 선포. 1910년까지 13년 정도가 대한제국이야. 가자. 광무 맞고요. 허이. 구본신참 3번. 복고주의, 구본시참, 광무개혁의 슬로건입니다. 네 번째, 서대문과 청량리의 전차를 부설했다라고 나옵니다. 얘들아, 개항기 문화사 파트에 경인선 개통 18 쿠쿠. 자, 미스터 선샤인의 그 변요한이가 김태리 꼬실라고, 그 이름 뭔지 모르겠어. 꼬실라고 이만한 나무 통 안에 지나가는 천천히 들어가는 기차에서 얘를 꼬셔요. 서대문 청량리 18 쿠쿠. 걔도 1899야. 그럼 1899 이 대한제국 때란 말이요. 4번이. 4번은 몰랐다고 칩시다. 그래. 몰랐다고 칩시다. 자, 적어도 교육 입국 조서, 한성사범학교, 한성외국어학교. 요거 갑오 2차 기억이잖아. 1895년 갑오 2차 기억 되잖아요. 얘는 대한제국 거가 아니잖아요. 그 전 거잖아.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된다 이거요. 갑오 1차, 갑오 2차 을미개혁, 광무개혁 구분 문제예요. 4번은 개항기 문화사 파트의 그 시설 설치 요거, 교통시설 설치 요거랑 살짝 끼어들어간 거고. 20번 병, 재, 병, 오, 신, 척. 이래독해도 맞출 수 있는 문제야. 그래 안 그래? 병재병원 신척, 병인박해, 제너럴 셔머노, 병인양요, 오페라 도구 사건, 신미양요, 척합이 건립. 갖다가 때려 박으면 되지. 문장 틀렸냐 맞냐 그걸 고르는 게 아니지. 이거는 정답이 아마 99.99%일 거야. 얘는 20번. 근데 저 이거 틀린 것 같아요. 왜 틀렸을까? 시간이 없어서 급하게 그냥 쓱 보다가 실수로 틀렸지. 이건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적용시키면 4번이 나온다. 됐나요? 예, 좋습니다. 자, 문제가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시험 못 볼 수도 있죠. 못 볼 수도 있어. 근데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또 해결해 가면 돼요. 여러분들 내년 이맘때는 여기 앉아 있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밖에 나가서 맥주 한잔 하면서 쌤 일로 와봐요. 함께 합시다. 축배를 듭시다. 그런 날이 올 겁니다. 남은 기간 열심히 공부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